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타이완 문제를 놓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분리시키려 한다면 전쟁도 치를 수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발언 중 가장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영토 문제에 대해 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중국의 타이완 인근에서의 군사활동,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But the PRC's moves threaten to undermine security and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타이완이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두 나라는 충돌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7개월 만에 열린 첫 대면 회담으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등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如果有人胆敢把台湾分裂出去，中国军队必将不惜一战，不惜代价。 중국 관영 매체는 일전 불사 발언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미국의 방침과 미국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중국의 태도가 확인된 셈입니다. 중국은 내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선 자국의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의 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놓고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미국의 정책이 변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발언이 세 차례나 되풀이되면서 그 의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시사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미 국방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One China policy has not changed. Reiterated that policy in our commitment to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바이든 대통령도 발언 이튿날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으로 불리는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고 타이완과의 상호 방위 조약도 폐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해 방위 능력을 지원하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40년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직접 군사 개입을 시사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me to Taiwan's defense if China attacked. Yes, we have a commitment to do that. 바이든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과 해명이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란 평가가 있는 반면 쿼드 정상회의에 가뜩이나 예민해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위기감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워싱턴에 이어서 그럼 이번엔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성 특파원, 첫 정상회담이라서 상당히 의례적인 말도 오갔습니다만 이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시진핑 주석은 줄곧 상호 존중, 공존, 협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도 타이완 문제에서만큼은 강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의지에 독립을 꾀하려 한다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 불에 타 죽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상회담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중국 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拜登总统在会晤中再次重申美方坚持一个中国政策，不支持台独。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자 이런 공감대를 이룬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두 나라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미중 두 나라를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두 척의 선박에 비유했습니다.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속도를 잃지 않으며 충돌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두 나라가 서로 윈윈 하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합의문도 없었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지만 당장 두 나라 관계가 진전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갈등이 더 커지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일본에 도착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도쿄 영빈관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통역만 대동한 채 30분 동안 1대1 대화를 한 뒤 소인수 회의에 이어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가는 등 회담은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타이완 해협 문제, 북한의 핵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대중국 견제 방안에 맞춰졌습니다. 力を背景とした現状変更の試みに人権問題を含めた中国をめぐる諸課題への対応にあたり日米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지금까지 나온 타이완 지지 발언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인 것으로 이 발언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자 미 백악관 관계자는 타이완을 향한 미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国連の改革と強化の必要性を述べ、バイデン大統領から日本が常任理事国になることを支持する。 내일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나라가 참여하는 대중국 견제용 안보 협력체인 쿼드 회의가 열립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자, 이렇게 이웃 나라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포함된 걸 두고는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반응은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타이완 군사 개입 발언에 대해 중국은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中方必将采取坚定行动，维护自身主权和安全利益。我们说到做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 문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니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관영 매체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타이완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중국이 많은 대응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미 군사협력 확대는 북한을 자극하고 지역의 균형을 깨트려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데 반대하며 아태 지역의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미국의 목적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토를 만들고 있고 작은 나토의 전면에다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랑 앞세우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중국 시각에서 봤을 때는. 중국 외교부는 다만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선 한중은 분리할 수 없는 파트너라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중포위망 참여 견제와 함께 균형 외교를 다시 촉구한 건데 IPEF와 쿼드 등에서 우리 정부의 행보에 따라 중국은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